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함께 밥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계산대 앞에서 슬쩍 뒤로 빠지는 순간, 이번엔 내가 낼게라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미소만 짓는 사람. 그때 느껴지는 묘한 감정. 금전의 문제를 떠나 이 관계가 뭔가 불편하다는 본능적인 신호. 바로 그 작은 불편함이 인간관계의 진실을 드러내는 첫 조각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이익에 마음을 두는 자는 큰 돌을 잃는다. 사람의 품격은 돈의 액수에서가 아니라 태도의 무게에서 드러난다고 했지요. 밥값이란 단지 음식값이 아닙니다. 그 속엔 상대의 성의 마음의 균형, 관계의 예의가 들어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을 존중한다면 그 시간의 가치를 나누려는 마음도 따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는 이 관계에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만 계산합니다. 받는 것은 자연스럽고 주는 것은 부담으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서서히 에너지를 잃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중심에는 타인의 마음에 대한 둔감함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이용하고 정을 소비하며 결국 남는 건 공허한 거래의 흔적뿐이지요. 밥값 한 번 내지 않는 일,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품격을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그 한 끼에 담긴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도리는 덕으로 서로 이익을 나누는 데 있다. 덕이란 상대가 나를 편안히 느끼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 덕이 사라진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렇듯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건 단순한 생활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무게중심을 지키라는 철학적 조언입니다. 받는 관계보다 나누는 관계를 택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게 피로해집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야 하며 웃어넘기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작은 계산이 생깁니다. 이번에도 내가 냈지. 저 사람은 왜 한 번도 먼저 나서지 않을까? 그 계산이 쌓이면 마음의 온기가 식어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공평함 속에서 안심하고 일방적인 손해 속에서 불안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익을 나누면 따르고 빼앗으면 떠난다. 이 말은 단지 백성의 도리를 말한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은 통찰이기도 합니다. 밥값 한 번을 나누는 일은 결국 함께하는 관계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밥을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감각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는 관계를 거래로만 보고 정을 빚으로 여깁니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공동의 세계가 아니라 나만의 세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는 사람. 이런 이들과 오래 함께하다 보면 우리의 시야까지 좁아지고 세상이 삭막하게 느껴집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았는데 그가 늘 계산에서 빠져나가려 한다면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섭섭함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깊은 상처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작은 의리를 잃으면 큰 믿음도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밥값을 내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작은 의리를 놓치는 행위입니다. 의리 없는 관계는 결국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더 이상 힘을 잃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를 피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곁에서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는 저울과 같습니다.
한쪽이 너무 무거워지면 결국 다른 쪽은 버티지 못합니다. 누구 한쪽만 계속 내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저울을 맞추는 일은 계산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입니다. 정직한 사람일수록 이런 불균형을 금세 알아챕니다. 그들은 말없이 뒤로 물러나죠. 이 관계는 이미 기울었구나. 그 깨달음은 쓸쓸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움을 줍니다. 우리가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돈을 아껴서가 아니라 관계의 진심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때문입니다. 그 태도는 결국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을 흔듭니다.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들은 받는 것의 기쁨을 알지만 주는 것의 품격을 모릅니다. 그 한 끼의 순간에서조차 인생의 철학이 드러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을 통해 인간관계의 무게를 고민한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글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이익을 보는 자는 피하라. 짧지만 인생의 중심을 바로 세워주는 문장이지요. 정약용이 살던 시대엔 권력과 재물이 얽힌 관계가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무엇이 진짜 인연인가? 누구와 함께해야 마음이 편안한가? 그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사람. 그게 곧 진짜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오늘의 세상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밥값 한 끼를 놓고 사람의 속이 드러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나를 동등한 존재로 보고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밥을 얻어먹고도 고마워 한마디 없는 사람, 늘 계산을 피하고 상황을 모른 척하는 사람, 그는 이미 당신을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편리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판단할 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나누는 사람보다 손해를 견디는 사람이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 속엔 인간의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밥 한 끼의 순간은 아주 짧지만 그 안에서 나눔의 감각이 없는 사람은 삶 전체에서도 그 결을 유지합니다. 그는 늘 계산하고 따지고 손익을 재며 관계를 맺습니다. 결국 그런 삶은 외로움으로 귀결됩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지요.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다. 홀로 서려는 자는 반드시 무너진다. 이 구절을 오늘로 옮기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지 않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고립된다.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돈을 아낀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자기 자신을 고립시킨 것입니다. 그는 함께라는 언어를 잃었고 그 언어가 사라진 관계는 서서히 껍데기만 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곁에 둘 때 그 기준은 단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계산이 느껴지는가? 그의 말과 행동 뒤에 이익이 아닌 진심이 있는가? 철학자 정약용이 강조한 인간관계의 본질은 덕의 순환입니다. 받으면 주고 주면 다시 받는 자연스러운 순환. 그게 끊어지면 관계는 막히고 마음은 병듭니다. 밥값을 내지 않는다는 건 그 순환의 고리를 끊는 행위입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일방적으로 기울고 기울어진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런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단지 거리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것. 마음의 문을 닫되 증오로 잠그지 않는 것. 정약용이 말한 중용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배신도, 오해도, 세속의 이익도 모두 겪었습니다. 그때 그는 관계를 정리한다는 말의 진짜 뜻을 깨달았다고 하지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자는 멀리하고 나를 이해하려는 자는 가까이 하라. 짧지만 인생의 균형을 다시 세워주는 문장입니다.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은 그 사람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중심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는 관계를 끊을 줄 아는 용기. 그게 바로 성숙한 철학자의 태도입니다.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습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그냥 이해하자. 이렇게 끝없이 이유를 만들어주지만 그 사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달아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드럽되 기준은 단단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따뜻하되 바보가 되지는 말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종종 착함을 오해합니다. 모두에게 베풀면 그것이 선이라 믿지만 사실 진짜 선은 옳지 않은 관계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이용하거나 나의 선의를 무시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는 건 결국 그 사람의 탐욕을 돕는 일이 됩니다.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당신의 배려를 권리로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늘 내주니까 괜찮다. 이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관계는 이미 틀어졌습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인연을 맺을 때는 신중하되 끊을 때는 단호하라. 그 단호함이 바로 인생의 품격입니다. 단호함은 냉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힘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누군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 방향이 흐트러지면 우리의 일상은 늘 타인의 기준에 흔들리게 됩니다. 한 사람의 밥값을 대신 내주는 일이 처음엔 사소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될 때 그 사람은 당신의 선의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왜 이 사람 앞에만 서면 작아질까? 그건 마음이 이미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리해야 할 때는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단, 미움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마음의 기준을 배웠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정리하는 가장 고요한 마무리입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할수록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불필요한 설명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은 그럴까 하는 생각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남을 탓하던 자리에서 나를 돌보는 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처음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익숙했던 대화가 사라지고 함께하던 자리가 비어버리면 문득 마음속이 썰렁해집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곧 평화의 자리가 됩니다. 잡음이 사라지고 억지 웃음이 사라지고 진심만 남게 되지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맑아진다. 이 문장은 관계를 정리한 뒤의 심리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인간관계의 피로는 사실 말하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에서 비롯됩니다. 그걸 떨궈낼 때 비로소 숨이 쉬어집니다.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그 자리에는 공정함과 자존이 들어섭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가 나를 대접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정리의 끝은 고요이지만 그 고요 속엔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이 비워져야 좋은 인연이 들어오듯 텅 빈 자리만이 진짜 인연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관계를 정리한 뒤 오는 평화는 자기 존중의 회복입니다. 그건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관계의 기준이 바뀝니다. 이익이 아닌 평안함을 주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도 자신에게 편지 한 장 써주는 벗들을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그가 말한 참된 벗의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의 결핍을 메우려 하지 않고 나의 고요를 깨뜨리지 않는 사람.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은 나를 번거롭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을 존중하고 나의 마음에 무게를 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산이 아닌 존중의 감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할 사람은 나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늘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들과 거리를 두면 처음엔 쓸쓸하지만 곧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는 단순한 홀로됨이 아닙니다. 그건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지요. 정약용은 사람을 알아야 세상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많은 사람을 알아라가 아니라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를 알아라는 경계의 철학이었습니다. 좋은 관계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시간, 노력, 감정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 그런 관계는 오래가고 편안합니다. 밥값을 함께 내는 사람은 결국 마음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 한 끼의 식탁에서 드러나는 공평함이 평생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밥값을 함께 내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나는 같은 자리에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 균형이 깨지면 관계의 온도도 함께 식습니다. 정리한 관계의 뒤편엔 진심으로 함께할 사람을 만날 자리가 생깁니다. 그들은 밥값을 굳이 나누지 않아도 오늘은 내가 낼게라는 말 속에서 마음의 온기를 느끼게 합니다. 그 온기가 쌓이면 삶은 훨씬 단단하고 고요해집니다. 관계를 정리한 사람만이 비로소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진짜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 통하면 인연이 이어지고 욕심이 통하면 인연이 끊어진다. 그의 말처럼 인연의 본질은 덕입니다. 덕이란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아주 단순한 마음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내가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돌려주려는 마음. 그게 바로 덕의 시작입니다. 밥값을 내는 일 역시 덕의 표현입니다. 돈을 내므로써 나의 성의와 존중을 전하는 것. 그건 세속적 거래가 아니라 인간적 예의의 실천이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덕이 아닌 욕심으로 얽힌 관계가 많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이익 하나 챙기는 것도 결국 조금 더 가지려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런 사람을 향해 경계했습니다. 작은 욕심이 쌓이면 큰 해가 된다. 이 말은 단순히 재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끼어든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계산으로 시작해 불만으로 끝납니다. 받을 때는 즐겁지만 갚을 때는 괴로워하죠. 그 마음의 불균형이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반면 덕으로 맺어진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누가 더 많이 냈는지 따지지 않고 오늘은 내가 낼게라는 말 속에서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립니다. 이건 단순히 매너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식이지요. 정약용은 이를 인의 실천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곧 사람다움입니다. 그리고 사람다움은 나만이 아닌 너를 함께 고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은 이인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는 타인을 통해 자기만의 이익을 채우려 합니다. 그 결과 인연은 끊기고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덕의 깊이를 배우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들의 세계로 끌려가지 않고 내 마음의 덕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군자는 덕으로 자신을 닦고 소인은 이익으로 자신을 해친다. 이 구절은 인간관계의 최종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할지 결정할 때 그 사람이 덕으로 사는가, 이익으로 사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 구분이 명확해질수록
삶은 고요해집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지치지 않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진짜 인연은 계산이 없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하며 멀리 있어도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한 끼는 밥값이 아니라 삶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반대로 덕이 없는 사람과의 밥상은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허전합니다. 그건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이지요. 정약용의 철학은 결국 여기에 닿습니다. 사람을 얻는 일은 덕을 쌓는 일이다. 덕을 쌓으면 좋은 인연이 따라오고 덕을 잃으면 좋은 인연이 떠납니다. 관계를 지키는 비결은 덕 하나뿐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를 지치게 한 건 일보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것도 역시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인생이 편안하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하루하루가 시험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은 가장 작은 행동으로 가장 큰 신호를 남깁니다. 그는 자기만 생각하고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 한 끼 속에는 타인을 향한 무관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밥값을 함께 내는 사람은 그 한 끼를 통해 존중과 동행의 뜻을 전합니다. 당신과 나는 같은 자리에 있다. 이 마음이 바로 인연의 본질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작은 예가 쌓여 큰 믿음이 된다. 밥값은 단순한 예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예를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그 신뢰가 곧 관계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멀리해야 하고 누군가는 지켜야 합니다. 멀리해야 할 사람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진심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늘 얻으려만 하고 한 번도 주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떠나보내면 당신의 마음엔 바람이 듭니다. 처음엔 쓸쓸하지만 곧 새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 공기가 바로 평안과 자유입니다. 좋은 인연은 계산이 없습니다. 한쪽이 조금 더 내더라도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건 이미 밥값을 넘어선 인연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남겼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벗 하나면 족하다. 그 한 사람만으로도 삶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밥값을 나누는 이유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관계의 존중, 인생의 균형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제는 기억하십시오.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진짜 지혜는 멀리한 자리에서 미움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인연 덕분에 나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얻었다. 그렇게 한 사람을 보내면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 인연은 당신에게 계산이 아닌 평안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밥값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다.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떠나보내고 그 무게를 함께 들어주는 사람은 지켜라. 실천 한 가지를 남깁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 그가 밥값을 내는가를 보기보다 그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존중하는가를 보십시오. 그 순간 인연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덕으로 이어지고 덕으로 떠난다. 그 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평생 잃지 말아야 할 인생의 품격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기준 하나로 남길 바랍니다. 이제 진심이 통하는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 하십시오. 그 한 끼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